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채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리화나 시장 노동자들의 학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주가 이 규제 당국이 새로운 부서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물가가 급증하면서 팁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셀프 계산을 하면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데요. 이채원 기자. 이 마리화나 시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LA 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오레곤 숲에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이르기까지 마리화나 노동자들은 학대, 그리고 임금 착취, 폭력 위협,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죽음에 이르러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까지 5년 동안 최소 35명의 노동자가 마리화나 농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시고 기록에 따르면 이 중 2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을 했고요. 이는 표준 이하의 생활 조건과 이익을 늘리기 위한 온식 재배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작업장 안전조사가 벌어진 건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낮은 규제 환경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임금 착취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LA 타임스가 집계한 결과 200곳 이상의 농장에 대한 임금 착취가 보고가 됐고 이 중 절반은 이미 허가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받지 못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주정부에 요청을 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마리화나 농장 노동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7살이었던 사렛 씨는 크리스마스 당일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채로 숨졌습니다. 사렛은 LA 카운티 동쪽 끝에 위치한 마리화나 온실에서 사막의 냉기를 쫓기 위한 발전기에서 나오는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또 수확을 돕기 위해서 농장에 이틀 일찍 도착한 79살 류아는 온실 발전기에 열 램프를 연결하는 전기 코드가 뒤엉킨 곳에 등을 대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또 멕시코에서 넘어온 28살 미겔과 36살 루피노 형제는 작은 대마초 식물 근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장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커진 거예요? 규모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마리화나 합법화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마리화나 판매 총액이 초콜릿과 양조 맥주를 합친 판매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마리화나 총액은 약 300억 달러입니다. 예. 또 같은 기간 초콜릿에 사용된 금액은 200억 달러였고 예. 양조 맥주에 사용된 금액은 80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초콜릿과 맥주 판매량을 합친 금액보다 마리화나에 사용된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조 맥주는 프라이빗 맥주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임에도 불구하고 암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리화나 합법화주 주민 3분의 1 이상이 마리화나 판매 상점이 아닌 암시장을 통해서 마리화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허가된 의료나 기호용 마리화나에 붙는 세금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처럼 갈수록 마리화나 시장이 커지고 또 암시장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마리화나 농장의 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노동 착취를 좀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한 그런 팀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대마초 통제국이 새 부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서는 근로자를 강압하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또 위험한 조건에 처하게 한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주 저녁에 치안 당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5년에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를 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마땅한 계획도 없었고 치안당국의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지할 만한 기관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시장 확대로 많은 근로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인식이 커졌고 또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가주의 5개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해 인신매매 단속을 위해서 마약 단속국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새로운 단속 부서는 마리화나 근로자 착취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부서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팁 문화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셀프 계산을 하면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소식입니다. 네, 키오스크로 계산을 하도록 하는 식당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셀프 계산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한 대학생 자마르는 최근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셀프 계산을 한 다음에 팁을 남기겠냐는 자동 안내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네. 자마르는 딱히 식당 종업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는데도 팁을 줘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마르는 식당들이 셀프 계산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 팁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키오스크로 셀프 계산을 한 뒤 팁을 요구받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 담당 종업원에게 주문 금액의 15%에서 20% 정도의 봉사료 명목으로 팁을 남기는데요. 근데 직원들 도움이 없이 키오스크로 셀프 주문을 하고 나서도 팁을 내야 하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키오스크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 꼭 미니멈 15%에 시작해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15%, 20%, 25% 네. 어쨌든 30%까지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말고 그냥 팁 그리고 얼마를 쓰도록 만들어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편할 같아요. 텐데, 맞습니다. 예, 이런 네. 키오스크 같은 거 말이죠. 예. 물론 뭐 식당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돈을 낼 때는 뭐 15%, 20% 내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키오스크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가게에서도 식당과 카페 말고 말이야. 일반 가게에서도 셀프 계산을 하고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한 주민 게릿 베밀러는 몇 주 전에 뉴저지 뉴요크 공항의 기념품 상점 프랜차이즈 오티즈에서 $6짜리 생수를 셀프 계산을 했다가 화면에서 10%에서 20% 팁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을 보고 좀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그럴 거예요. 게릿은 팁 옵션을 건너뛰었다면서 이런 메시지는 일종의 감정적인 협박이라고 말을 감정적인 했습니다. 협박 네. 표현이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주민 워런 윌리엄스도 지난 3월에 휴스턴 국제공항의 오티즈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윌리엄슨도 팁을 내지 않았고요. 또 쿠키 체인점 크럼블의 한 매장은 아예 키오스크 하단에 우리가 당신을 웃게 했다면 팁을 남겨주세요 라는 라벨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쿠키를 사고 팁을 남겼다는 그레이시 셰퍼드는 팁을 남기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꼈겠지만 매장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팁을 줄 수 있는 옵션도 없어야 할 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소비자들의 불만과는 달리 예. 오티지나 크럼블과 같은 기업과 사업주는 이 같은 팁 자동 안내로 팁이 늘어나면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티지 대변인은 팁으로 받은 돈은 모두 직원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말을 했고 네. 크럼블 역시 손님들이 준 팁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제빵사에게 분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인상하는 대신 그 책임을 팁으로 둔갑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맞아요. 또 코넬대 호텔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마이클 린 교수는 기업들은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적은 비용으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팁을 줄 때 한 15% 정도 주는 게 이제 보편화됐었는데 요즘은 이 기준도 좀 올랐죠. 네, 그렇죠. 원래는 15%가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옛말이 됐습니다. 많은 식당에서 손님이 팁을 계산하기 편하게 영수증에다가 3가지 정도의 팁 액수를 옵션을 제시를 하고 고객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데요. 1, 2년 전부터 그 옵션이 18%에서 20%부터 시작을 해서 30%에 이르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또 $50 식사를 하면 세금의 팁까지 $65에서 한 $70 정도를 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심지어 3단계 팁을 25%, 35%, 45%까지 제시를 하는 곳까지 나와서 팁 소름, 팁 피로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야, 45%는 너무했다. 너무 심하네요. 아. 팁 기준이 높아진 원인이 뭐예요? 네, 이 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네. 팬데믹 이후로 계속되는 구인난이 꼽혔는데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호의를 전가한다는 겁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용 디지털 기기가 확산이 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햄버거나 커피를 파는 테이크아웃 식당이나 식료품점에서는 팁을 안 내거나 동전
동전을 통에 넣으면 됐지만 요즘은 계산대에서 점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맞아요. 터치스크린에 20%에서 30% 정도 팁이나 노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는 게 아주 그게 아주 네, 부담스럽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속에서 팁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팁을 안 줘도 되는 형태의 포장 주문을 하는 등 팁 지출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팁 많이 주면 좋죠, 뭐. 네, 많이들 주세요.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꼭 얼굴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네. 하면 아주 친절하게 네. 잘 응대해 주십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네. 1달러, 2달러 차이에서 네. 기분이 확 바뀌거든요. 팁 많이 주세요. 네, 네. 저는 사실 투고할 때는 뭐 네. 그렇지 않지만은 네.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전 꼭 20%는 줬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꼭 좀 대접도 좀 받고 VIP 대접을 네, 받으시고. 아 그런 거 좀 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why 당연히 not? 있죠. 네. 그럼요. 아니 뭐 네. 저 살아가면서 그런 대접도 받아가면서 사는 거 좋지 네.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웨이트레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런데 그게 팁이 1, 2불 차이인데 손님이 만약에 이제 30불을 드시고 팁을 5불을 주셨으면은 그날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30불어치를 드시고 2불이나 3불을 주시잖아요.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1, 2불 차이잖아요. 근데 일하시는 분의 그 기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적당히 주시는 분들은 다음에 꼭 기억을 하고 맞아요. 네, 뭐라도 하나 더 갖다 드리고 싶고 편의를 더 챙겨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투고할 때도 팁을 좀 많이 드리면은 꼭 네. 김치 같은 거 하나 더 주시는 거 알아요? 아, 그게 맞나요? 사실이에요. 아, 네. 네, 네, 네. 그 좀 봉투에다가 팁을 하나 이 김치를 하나 더 다듬어 주든지 네. 꼭 뭐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팁을 업주가 너무 강제하면 소비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원 기자였습니다.